사건 번호 2023 타경 74728 함정가 16억에서 9억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7억 2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3차에 9억에 매각이 되었는데 보증금을 날려버렸죠. 얼마를요? 9천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홍식입니다. 신안동 유흥가 모텔촌에 있는 무인텔입니다. 모텔은 입지, 시설, 그리고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요.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지 위치입니다. 광주의 오렘 모텔촌인데요. 낙후가 정말 많이 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길 건너로 유흥가가 밀집하여 활발하게 영업 중입니다. 유흥주점이 27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노래방들도 굉장히 많고요. 모텔이 주변으로 47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음식점들도 대다수 함께 혼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모텔들 대다수가 많이 낙후됐습니다. 웬만한 모텔 빼고는 정말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텔들과 경쟁을 하기에 시설,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지역 특성상 유흥가가 많기 때문에 대실 손님이 많아 회전율도 높은 지역입니다. 네, 저희 물건지고요. 보시면은 대지가 107평, 연면적이 411평, 2003년 건물, 6층 건물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여기 거래 사례들 중에서 이쪽이랑 조금 여기 이 물건이랑 조금 맞습니다. 대지 90평에 연면적 289평, 평당 833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요. 여기 상태 한번 봐볼까요? 이 건물인데요. 전체적으로 외관이랑 조금 수리가 됐고 거래 시점이 18년 4월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는 통상적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텔은 사실 평당 주변 시세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다. 그리고 유찰이 지금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알아볼 필요도 없이 싸게 나온 것이니까요. 내부 구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쪽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서 내려오는 계단과 그리고 엘리베이터실이 있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1층 노래방 위락시설입니다. 다음 1층입니다. 1층은 주차장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프론트 있고 종업원실이 있네요. 2층과 5층은 동일 구조고 각 객실이 7개씩, 그러니까 7개 호실씩 있어서 총 28개 호실이 됩니다. 그리고 6층은 세탁실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실, 그 다음에 기계실 이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변 막 돌아다니면서 그나마 리모델링 되고 괜찮은 물건 금액을 좀 봤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다 이렇더라고요. 금액이 찍어 왔는데 회실이 2만원, 숙박이 45,000원, 좀 특실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이렇게 받으시네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74728 함정가 16억에서 9억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7억 2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3차에 9억에 매각이 되었는데 보증금을 날려버렸죠. 얼마를요? 9천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체크해야 될 상황은 지하 노래방 임차인과 노씨라는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요.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노씨는 채무자 노씨의 자녀이고요. 임차인들 대항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에 풀어야 될 숙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상 채무자가 직접 운영 시 시설과 설비 그리고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문제가 안 되죠. 즉 소유자 김 씨가 영업권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경락을 받으면. 근데 지금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모텔을 저희가 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영업권에 대한 문제와 시설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겠죠. 16년 6월 1일 노 씨가 사업자를 내고 쭉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운영하는 모텔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문제가 되죠. 영업권에 대한 승계, 시설물에 대한 별도 인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 임차인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낙찰자가 9천만 원 포기한 사람이면 현 임차인과 협상이 원활하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안 좋은 시그널이죠. 어떻게 보면 경매지상에 9천만 원을 포기하고 누가 포기해버렸다. 뭐가 문제가 많은 것인가 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임차인하고 물론 협상이 안 되면 소유권의 기한, 영업 취소와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오래된 곳이잖아요. 보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이 돼버렸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새로 영업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없고요. 행정처분 역시도 받은 게 없어요. 두 가지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오늘 물건 많이 노후화되었어요. 새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텔은 다중이용업에 속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한 시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시설을 갖추고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지금 영업 중이어서 분기마다 안전점검을 받고 있어가지고 소방시설은 어느 정도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 기준은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요. 새로 강제 집행을 한 후에 임차인이 나갈 때 온전히 나가지는 않겠죠, 사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준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된 모텔이니까 아마도 전체적으로 현행 규정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다시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가 따라오겠죠. 그리고 모텔은 외관부터 내부까지 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후된 동네이기 때문에 주변 모텔들이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어야만이 독점적으로 조금 손님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차인과의 협상은 한번 보증금 포기한 사람이 이게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 집행 비용, 그 다음에 내부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수반돼야 하는 상태로 이 또한 비용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지하 1층이 위락시설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되는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모텔은 시세보다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시설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모든 비용을 감안하셔서 입찰에 들어가셔야 하고 모텔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실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받으실 만한 물건이고요. 그런 분들이 입찰을 받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9천만 원을 포기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 없어 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들기 때문에 이 물건은 아마 많이 유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비용을 감안하실 줄 알고 운영하실 줄 아는 분들이 인수하시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김홍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